저희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주위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같이 쉐어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시리즈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특별히 은퇴에 관해서 또 50세나 55세가 넘어가신 분들을 위한 시리즈를 하는데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됐는데 나만 준비 안 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다 늦게 준비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은퇴연금을. 왜냐하면 자녀들도 다 보내고 필요한 돈 다 쓰고 이제 정신 차려보니 50이 된 거예요. 보통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내가 얼마를 만들어놔야 될까요? 은퇴를 하려면 도대체 나같이 살려면 얼마를 만들어놔야 돼요? 대충이라도 그걸 지난번에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충 계산해 보니 이제 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나는 앞으로 20년 동안 일할 수 있고 70세 은퇴한다고 할 경우에 그리고 나는 95세까지는 살 것 같아요. 그걸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니 지난번에 거의 90만 불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죠? 얼마 필요한지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 올려놨으니까 계산을 정말로 해보세요. 그러면 그 금액이 정확하지 않지만 생각을 해보시는데 그리고 목적, 고를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let's just say 90만 불이 필요하다고 쳐요. 그러면 도대체 90만 불을 어디서 만들어 20년 동안. 그죠? 여기서 우리가 준비하는데 크게 생각해야 될 것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현재 taxable한 인컴과 텍스를 연기하는 돈과 그죠? 그리고 현재 텍스를 공제받는 금액. 요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돈을. 우리가 인컴이 어느 정도가 올라가게 되면 텍스를 내는 거가 이제 영향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돈을 확 줄여버리니까. 그죠? 그러면 요걸 나눠야 돼요. 내 현재 텍스 상황에서 taxable income. 지금 현재 텍스를 내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은 tax deferred, 텍스를 지금은 안 내고 그걸 미루고 있다가 나중에 찾을 때 내는 게 좋을까? 아니면 Roth 같은 형태로 텍스를 지금 내고 나중에 찾을 때 하나도 안 내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걸 좀 믹스하고 매치를 해볼까? 이게 첫 번째.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5만 불 들어오는데 사실 남는 돈 1도 없어요. 남는 돈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는 우리가 좀 곰곰이 앉아서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50세가 넘어가면서 자녀도 있고 혹시 손자, 손녀가 있다고 하면 이걸 온 가족이 같이 내가 너의 자녀들 돌봐주는 대신에 나한테 일정 금액을 줘 하신다든지 어떤 이러한 일을 하신다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지금과는 좀 다른 거라든지 지금 하는 거에 비해서 좀 더 한다든지 그 취미나 내 관심 있는 분야의 일을 좀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이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세이빙을 해서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은행은 우리한테 돈을 이렇게 주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세이빙스나 체킹에 있는 걸 다 빼서 투자를 할 수는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한테 급하게 필요한 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말하는 emergency fund죠. emergency fund를 만들려고 하면은 emergency fund는 리턴이 좀 좋은 거, 인트레스트를 좀 많이 주는 high yield savings account에 돈을 넣어놓는 거예요. 혹은 money market account. 이런 데는 3.5에서 현재 4% 정도 안에 해주는 데가 있어요. 더 많은 데도 있고. 근데 더 많은 데는 보통 그 온라인 뱅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적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리턴이 0.5% 많다고 해서 내가 모르는 걸 하시면 안 돼요. 이 뱅크 여기 있구나. 이게 마음이 편해. 그럼 그냥 그걸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내가 필요한 돈을, 이머전시 돈을 앞으로 한 3개월, 6개월 살 만한 돈을 넣어놓으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되고 나서는 뭐예요? 제일 먼저 활용할 거가 텍스, 아까 말씀드린 3가지 버킷 중에서 무엇을 할까로 해서 텍스 트리트먼이 있는 어카운트에 돈을 넣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지만 텍스 레이시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게 전망이죠. 소셜 시큐리티도 지금 트러스트 펀드가 2033년이면은 한 80%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20%가 없어진다고 하면 돈을 어디선가 충족하려고 하면 텍스를 좀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감안한다면 이제 어느 텍스 버킷에 넣을까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은퇴연금에 돈을 넣고, 그죠?
그걸 활용한 다음에 개인 투자 어카운트를 여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죠. 여기서 내가 잘 모르는 어카운트에 막 열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옆집에서 누가 했는데 뭐 그야말로 떼돈을 벌었대 뭐 이런 거는 하시면 정말 그거는 레커멘드 안 합니다. publicly 다 아는 거, 누구나 아는 거, 그리고 이제 믿을 만한 회사들의 것을 하셔야 돼요. 그때 이제 어드바이저도 필요하고 하는 거죠.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거, financial professional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증권 라이선스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가 다 있고 그런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그리고 하시면 됩니다. 리스크가 있죠. 그죠? 모든 투자는 내 돈을 잃어버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계속 생기고 그죠? 계속 올라가고 그런데 내가 계속 죽을 때까지 일할 거는 아니고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퇴행을 하는 거지. 가치가 떨어지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tax implication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은퇴할 때까지 내가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텍스 보고를 적어도 몇십 년 하신 분들은 메디케이드 정부 혜택 이런 게 안 돼요. 벌써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자체가 넘어섰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년이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좀 긴 기간이에요. 15년이라고 해도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매달 어떤 것을 15년 동안 한다고 하면은 이게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해서 난 이 정도 돈이 필요해. 그러면 먼저 이렇게 텍스 그걸 보고 여기서부터 해. 얼마를 해. 이걸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나요? 그러면 선생님, 자영업자분들이 은퇴계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자영업자, 저희 손님들은 이제 저희가 다 셋업을 해드릴 수 있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회사 인컴이 얼마나 돼? net profit. 그러니까 이윤이 얼마나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 회사에 맞게 은퇴 플랜을 셋업해 드려요. 그게 무슨 뭐 개인 IRA가 됐든지 혹은 회사를 통한 employer sponsored retirement plan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회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은퇴 연금 계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401k라든지 403b라든지 아니면 뭐 simple step 이 모든 거 defined benefit plan 같은 거를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셋업을 해드리고 뭐냐면 인컴이 얼마가 돼요? 나는 어떤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그 회사에 제일 적당한 플랜들이 있겠죠. 이제 그거는 이제 리뷰를 한 다음에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혼자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분이라도 그럼요. 가능한가요? 혼자 비즈니스 운영하는데 이윤이 많아. 그게 제일 좋은 케이스죠. 그게 셋업하기가 제일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 인플로이는 하나도 없고 나 혼자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 많이 넣을 수 있는 게 그렇게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플랜을 셋업하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1k는 401k만의 제한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인플로이가 넣을 수 있는 contribution amount 또 회사에서 넣어주는 매칭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 혹은 profit sharing 같은 거가 그게 있고 그걸 또 바탕으로 하는 거는 wage 내 월급이 얼마예요? 혹은 내 이윤이 얼마예요? 그거에 따라 달라지고 그러니까 사실 직원은 별로 없는데 나 혼자거나 직원은 별로 없는데 이윤이 많이 남는 회사가 제일 좋은 회사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